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오니기리, 일본의 소울푸드 탐험 관련 내용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간단한 주먹밥인데 사실 그 안에는 천년의 역사와 일본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네요. 오늘 이 오니기리의 세계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오니기리 하면 보통 따뜻한 밥에다가 소금 간 살짝 해서 손으로 뭉친 음식, 이렇게 생각하시죠? 모양도 삼각형이나 동그란 거, 아니면 좀 납작한 가마니 모양도 있고요. 김을 두르기도 하고 안에 여러 가지 속 재료를 넣기도 하고요. 오무스비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정성 같은 거, 아니면 따뜻한 추억, 이런 게 담긴 그야말로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소울푸드. 그래서 저희 목표는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오니기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종류나 즐기는 방법, 그리고 왜 이게 일본 문화에서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정보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영혼을 같이 느껴보자는 거죠. 자, 그럼 그 긴 역사부터 한번 가볼까요? 이게 엄청 오래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뿌리를 찾자면 선사시대까지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문헌상으로 확실히 등장하는 건 11세기 헤이안 시대 소설, 그 유명한 겐지모노가타리예요. 거기 돈지키라는 이름으로 처음 나와요. 당시 귀족들 연회에서 하인들한테 주던 음식이래요. 아, 하인들한테 주던 음식에서 시작했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가마쿠라 시대, 전국 시대로 넘어가면 전쟁터 나가는 사무라이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필수적인 휴대식량이 되는 거죠. 아, 전투식량으로요? 네, 그때는 이제 상하지 않게 하려고 매실장아찌, 우메보시라고 하죠. 그걸 넣고 대나무 껍질 같은 데 싸서 다녔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생존과 관련된 지혜였던 거죠. 이야, 생존 음식에서 시작해서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아는 그런 대중적인 음식이 된 건가요? 그건 에도 시대로 넘어와서부터요. 그때 이제 쌀 생산량도 늘고 서민 문화가 확 발달하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이제 여행길 주막 같은 데서도 팔기 시작하고 또 김 양식이 활발해지면서 김으로 싸먹는 방식이 쫙 퍼진 거예요. 아, 김이 중요했겠네요. 그렇죠. 손에 밥알 안 묻고 또 맛도 더 좋아지니까 일석이조였죠. 이런 실용성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오니기리의 매력 중 하나예요. 확실히 실용적이네요. 그러다가 현대에 와서는 편의점이 등장하면서 또 확 바뀌잖아요. 이 부분이 전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중요한 지점이죠. 1970년대 편의점에서 오니기리를 팔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김이 밥 습기 때문에 눅눅해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아, 맞아요. 눅눅한 김은 좀 그렇죠. 그렇죠. 이걸 해결한 게 바로 그 밥이랑 김 사이에 비닐 필름을 넣는 포장 방식이에요. 먹기 직전에 그 필름을 싹 빼면 김이 아주 바삭바삭하잖아요. 네네, 그 뜯는 재미도 있고요. 맞아요. 이 혁신 덕분에 오니기리가 정말 간편식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고 또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된 거죠. 그 필름 포장 진짜 신의 한 수였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대량 생산되면서 혹시 오니기리 본연의 그 손맛이나 정성 같은 느낌은 좀 약해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물론 편의점 오니기리는 간편함이 최고 장점이죠. 근데 여전히 많은 일본 사람들한테 이상적인 오니기리는 역시 집에서 만든 그 손맛이 느껴지는 거긴 해요. 하지만 편의점 제품조차도 그 편리함 속에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익숙한 맛이라는 어떤 문화적인 기억 같은 걸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익숙함이라는 거. 종류도 정말 많잖아요. 안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완전 다른 음식이 되는데 꼭 먹어봐야 한다 하는 대표적인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인기 있는 건 역시 샤케, 구운 연어살이죠. 고소하고. 아, 연어 맛있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인 의미도 있는 우메보시. 그 새콩짭짤한 맛이 입맛을 확 돋우고요. 또 감칠맛 나는 가츠오부시 조림, 오카카나 다시마 조림, 콤부도 빼놓을 수 없죠. 오카카랑 콤부도 맛있죠. 그리고 요즘엔 서양식이랑 합쳐진 참치마요. 이게 전통적인 속재료 못지않게 인기가 엄청나요. 참치마요는 진짜 실패가 없죠. 그렇죠. 실패가 없죠. 아, 그리고 매콤 짭짤한 명란젓 넣은 멘타이코도 별미고요. 아, 멘타이코도 좋죠. 그런데 아주 심플하게 소금간만 한 시오 무스비도 있다면서요. 이건 어떤 매력이 있는 거예요? 네, 시오 무스비. 말 그대로 소금 주먹밥인데요.
다른 재료 없이 정말 좋은 소금으로만 간을 해서 밥 자체의 맛, 그러니까 쌀의 어떤 단맛 같은 걸 가장 잘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오직 밥맛으로 승부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쌀 품질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게 담겨 있는 가장 근본적인 오니기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단순한데 깊은 맛이 있죠. 자체를 즐긴다. 그냥 먹는 것 말고 좀 더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도 있던데요. 뭐 구워 먹는 야키 오니기리 이런 거요. 아, 야키 오니기리 그거 맛있죠? 겉에 간장 같은 소스 발라서 살짝 구우면 겉은 누룽지처럼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이른바 겉바속촉의 정석이죠. 생각만 해도 맛있네요. 그리고 오니기리 위에다가 녹차나 아니면 육수 같은 걸 부어서 먹는 오차즈케 방식도 있어요. 이건 좀 속편하게 먹기 좋고요. 물론 뭐 따끈한 미소시루랑 같이 먹거나 도시락의 주인공으로 싸가는 것도 가장 클래식한 방법이고요. 먹는 법도 정말 다양하네요. 근데 이런 맛이나 형태 말고 오니기리가 일본 문화 속에서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저는 특히 인상 깊었어요. 손으로 쥔다. 이 행위 자체의 의미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어로 쥔다는 말이 니기르잖아요. 이게 마음, 코코로를 담는 행위랑 발음이 비슷해서 연결된다고들 해요. 그래서 손으로 직접 밥을 뭉쳐 만드는 오니기리에는 자연스럽게 만드는 사람의 정성이나 사랑 같은 게 담긴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하쿠가 치히로한테 오니기리 건네주는 장면이 딱 떠오르네요. 그게 그냥 음식이 아니라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치히로를 딱 붙잡아주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으로 돌려놓는 그런 역할.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 장면이 오니기리가 가진 어떤 위로와 힘, 이런 상징성을 정말 잘 보여주는 예시죠. 또 다른 만화 후르츠 바스켓에서도 주인공이 자신을 오니기리에 비유하거든요. 아, 맞아요. 그랬죠. 네, 처음에는 뭐 자기한테는 특별한 속재료가 없다고 좀 평범하게 여기는데 나중에는 자기 안에도 그 매실장아찌 같은 소중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이게 결국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가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와, 정말 깊은 의미가 있네요. 자, 오늘 청취대둔의 자료 덕분에 오니기리의 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음식에서 시작해서 사무라이의 전투 식량, 그리고 편의점 혁신을 거쳐서 오늘날 전 세계인의 간식이 되기까지 그 다채로운 변화와 문화적인 의미를 엿볼 수 있었네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 오니기리는 정말 단순한 밥뭉치가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마음과 시간, 또 추억이 차곡차곡 쌓인 음식이란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어떻게 보면 과거와 현재, 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따뜻한 매개체인 셈이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자신에게 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음식이 있을 거예요. 뭐랄까 소박해 보이지만 나에게는 큰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음식이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의 문화 속에서는 이 오니기리처럼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그 안에 우리 공동체의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위안 혹은 뭔가 깊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음식은 무엇일지 한번 좀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